자, 오늘은 유형 16번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대우 명제라는 거는 앞서 배웠죠? P면 Q이다. 이 명제를 원명제라고 하고 원래의 명제다 뭐 이런 뜻인 거죠. 얘에 대한 역이 존재할 거예요. 역명제인 Q이면 P이다. 그 Q이면 P이다를 부정하는 거죠. 예전에는 E라고 했어요. 자, 이 부정한 이 명제를 not Q이면 not P다라고 쓰는데 이때 이 원명제와 이 관계를 우리는 뭐라고 하겠다? 이 관계를 대우관계다라고 하고 이 원명제에 대한 대우명제를 not Q이면 not P다. 그러니까 순서 바꾸고 not 붙여주고 그러니까 부정해주고 그걸 우린 대우명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조금 그냥 더 나가보면 원명제에 대한 부정도 있겠죠. 그 말은 not P면 not Q더라. 그러면 이때 Q이면 P다에 대한 이 not P면 not Q도 대우명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각선 방향은 대우, 그리고 좌우 방향은 역관계다. 이렇게 우리가 좀 같이 이 그림 자체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원명제와 대우명제의 이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원명제가 참이라면 반드시 대우명제가 참이라는 거예요. 즉 원명제가 참이다. 그 말은 대우명제도 참이 된다라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원명제가 만약에 부정이야. 그럼 대우명제도 부정이 되겠죠. 또 한번 대우명제가 이번엔 참이야. 그러면 원명제도 참이 된다. 역도 성립한다라는 것. 대우명제가 만약에 부정이라면 당연히 원명제도 부정이라는 거 같이 간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그 전에 우리가 자연수의 분류라는 걸 한번 좀 먼저 공부를 해볼게요. 크게 안 다루고 우리는 짝수와 홀수의 표현을 한번 알아보고 들어가 봅시다. 짝수와 홀수의 표현이라는 건 뭐냐면, 자, 먼저 첫 번째, 짝수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2의 배수. 우리 자연수라는 것은 1, 2, 3, 4 뭐 이렇게 가는 숫자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 2의 배수를 나타낸 게 곧 짝수일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문제에서 뭐 예를 들어 n이 짝수더라, 어떤 숫자가 짝수더라 이렇게 나온다면 그때 n은 어떻게? 2k더라. 이때 k는 뭐 보통 정수로 놉니다. 정수로 놓지만 자연수를 표현할 때는 k는 자연수더라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홀수의 영역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홀수라는 건 어떻게 표현할까? 생각해보면 홀수라는 건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 남아야 되죠. 즉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어야 해요. 그러면 우리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얘 어떻게 씁니까? n이라는 것이 홀수라면 2로 나누었을 때 몫이 뭐가 생기고 나머지는 1이 생기죠. 자, 근데 나는 k를 자연수라고 보기로 했단 말이야. 그러면 k가 들어가 봐야 k는 1부터 들어갈 텐데 k가 1이라면 3이고 k가 2라면 2 들어가면은 5고 뭐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죠? 커지면서 3, 5, 7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우리가 홀수 중에는 1이라는 숫자도 분명히 있을 텐데 1이라는 숫자를 표현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홀수를 표현할 때는 2k-1이다. 이렇게도 표현한다라는 걸 같이 좀 기억을 해주세요. k가 자연수라고 우리가 가정했을 때. 이렇게는 표현 안 하나요? k가 정수라면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해요. 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 어쨌든 자연수로 우리가 얘네들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짝수는 2k로 그 다음에 홀수는 2k-1로 보통 표현을 한다라는 거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면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원명제가 n제곱이 짝수라면 n도 짝수이다. 이 명제가 있어요. 난 얘를 갖다가 증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대로는 증명하기 힘들어서 대우명제를 볼 거야. 대우명제는 n이 짝수다라는 게 이쪽으로 오죠. 즉 n이 짝수의 반대말은 홀수예요. n이 홀수라면 n제곱이 짝수이다가 이쪽으로 갈 테니 n제곱도 홀수입니다.
만약에 이 대우명제가 참이라면 원명제도 참입니다 라는 걸 우리가 전제로 깔고 한번 증명해 봅시다. 그러면 n이 홀수다 라고 했으니 n은 2k 빼기 1일 거야. 그 홀수의 표현이라는 건 2에다가 어떤 수가 곱해지고 하나를 빼주면 그게 홀수의 표현이다 라는 거죠. n제곱을 한번 구해볼게요. n제곱은 2k-1의 전체 제곱과 같으니 4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이에요. 선생님 여기에다가 플러스 플러스 1 해주고 마이너스 1 해줘 볼게요. 그러면 4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2에 마이너스 1이 되면서 2로 묶어냈더니 k제곱 2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에 빼기 1의 형태가 됐어요. 이 형태를 잘 봐봐. 얘는 꼭 뭐와 같냐면 선생님이 이 가운데 2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을 p라는 어떤 자연수로 표현해낸다면 2p 마이너스 1이라는 홀수의 표현이 나오죠. 이해 가시나요? 즉 n이 홀수라는 표현 2k-1이라고 우리가 가정했을 때 n제곱도 어떻게? 2p-1, 즉 홀수의 표현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다. 즉 n제곱도 홀수더라. 이걸 우리가 증명해낼 수가 있죠. 결국 대우명제는 참이라는 걸 알아냈고 대우명제가 참이니 원명제도 결국 참이겠구나. 이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320번을 한번 풀어봅시다. 비슷한 문제지만 조금 다르죠. n에 대해서 n제곱이 홀수라면 n도 홀수이다. 이번에는 n제곱이 홀수라면 n이 홀수더라 라는 원명제가 있고 대우명제는 n이 짝수라면 이렇게 오는 거지. 이번에는 n제곱이 짝수일 것이다 라는 명제를 우리가 증명해내면 돼요. 원명제와 대우명제. 자, 그럼 이 대우명제를 이용해서 한번 증명해 볼게요. n이 짝수더라 그러면 n을 어떻게 놓겠다? 2k로 두겠다. 그러면 n제곱이라는 것은 4k제곱이 될 테니 얘는 2로 묶어서 일부러 이렇게 한번 보는 거야. 2k의 제곱이라는 것이고, 자, 이때 k는 자연수였죠. 선생님이 자연수라고 둔다라 그랬어요. k가 자연수기 때문에 이 k제곱도 어떤 자연수 k를 넣더라도 항상 자연수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결국 얘는 2p, p는 자연수의 형태, 즉 2p, 2배, 2의 배수의 형태가 나온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즉 n제곱이 짝수인 거 증명해냈네요. 그쵸? 그러니까 대우명제가 참이니 원명제도 참일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밝혀냈어요. 그럼 봐봐. 자, n제곱은 뭐겠어요? 가에는 짝수가 들어가겠네요. 그쵸? 자, 그럼 나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여기서 2k제곱은 자연수이므로 2 곱하기 2k제곱은 나 짝수이네요. n제곱은 짝수이다. 너무 쉽네요. 답은 5번이 되겠다. 이 명제에는 크게 두 가지의 증명법이 있는데 대우증명법과 그리고 하나를 귀류법이라고 합니다. 이 귀류법이라는 건 뭐냐? 여기 나와 있듯이 모순을 이용해서 우리가 증명해내는 방법인데요. 그냥 읽어보시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자, 어떤 명제 P면 Q이다가 있다라고 하고 이 명제를 참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P면 not Q이다. P면 Q이다가 참이었기 때문에 P면 not Q이다 라는 것은 거짓이 되겠죠. 근데 이 귀류법이라는 거는 이 P면 Q이다라는 이 단순한 명제를 참으로 증명해내기가 너무 어려운 명제들이 있는 거야. 근데 그 상태에서 P면 not Q이다를 참이다 하고 가정을 해놓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얘가 참이어야 하는데 이걸 쫙 논리를 전개해 나가는 과정에서 모순이 보여. 그 말은 뭐예요? 얘는 P면 not Q이다는 참이 아니다. 결국 참이 아니다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즉 거짓이다라는 결론이 나오고 그렇다면 P면 Q이다가 참이겠구나. 이런 결론으로 우리가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거야. 잘 안 와닿죠? 하나만 예를 들어줄게요. 자, 4는 짝수이다 라는 명제가 있다라고 칩시다. 얘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참이죠. 그쵸? 근데 얘가 증명해내기가 너무 어려운 명제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4가 왜 짝수지? 막 머리 고민을 하다가 그냥 부정을 한번 해볼까? 4는 만약에
짝수가 아니다. 원래는 얘는 이제 당연히 거짓이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얘를 짝수가 아니다라는 이 말을 참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다라는 거지. 논리를 전개해 나갔더니 어때요? 당연히 짝수가 아니지 않으니까 4는 짝수이기 때문에 얘는 모순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어때? 짝수가 아닌 게 아니라면 얘는 짝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4는 짝수이다가 참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걸 말로 풀면 굉장히 좀 어려운데 우리가 이제 얘네들을 가지고 326번 같은 예제 문제를 몇 문제 풀다 보면은 뭐 조금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니까요.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제는 참 아니면 거짓, 말 그대로 된다 안 된다, 동그라미 아니면 X, 뭐 이런 명제들에 대해서 뭐 짝수, 홀수라든지 유리수, 무리수라든지 어떤 수의 배수, 배수가 아닌 수 이렇게 딱 나눌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명제들을 갖다 놓고 귀류법이나 대우를 이용한 증명을 통해서 우리가 증명하는 방법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렵죠.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 여기는 계속해서 좀 연습을 하셔야 너희들이 시험 문제에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좀 당황하지 않고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326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크게 이제 뭐 대표적인 예가 이 무리수에 대한 증명이에요. 루트 2는 무리수다 라는 것이 참임을 증명하고 싶어요. 근데 루트 2가 무리수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증명을 할 것이냐, 뭐 그냥 이대로 증명하기엔 좀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부정합니다. 부정하면 루트 2는 자 무리수가 아니라면 얘는 실수라는 이 파트가 두 가지로 나눠지죠. 유리수와 무리수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무리수가 아니라면 당연히 유리수일 거야. 유리수라고 표현을 한번 해보겠어요. 얘를 참이라고 가정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유리수가 만약에 아니라면 얘는 무리수일 거야. 이렇게 증명을 해내겠다라는 거야. 자, 유리수라고 우리가 증명을 했다라는 얘기는 참이라고 가정을 했다라는 얘기는 이 루트 2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기하분수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기하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유리수입니다. 그래서 b분의 a라고 한번 놔볼게요. 자, 루트 2가 b분의 a다. 이때 a와 b는 서로 소라는 게 반드시 있어야겠죠. 기하분수기 때문에 a와 b는 서로 소여야만 해. 자, 그 다음에 얘를 양변을 제곱해 봅니다. 제곱해 봤더니 b제곱분의 a제곱이 되고 결국 a제곱은 2 곱하기 b제곱이 돼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a제곱이라는 이 숫자가 2 곱하기 어떤 수의 형태인 거죠. 즉 a제곱은 뭐야? 2의 배수가 되네요. 즉 뭐예요? 짝수가 되는 거죠. a제곱이 짝수라는 얘기는 당연히 우리 앞선 문제에서 배웠잖아. a도 짝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a가 짝수기 때문에 a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a를 2p라는 수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갖다가 다시 여기다 넣어볼게요. 그러면 b제곱분의 자 a 대신에 2p라는 숫자가 들어가면 4p제곱이 되고 2 나눠줄 수 있죠? 그러면 b제곱은 이번엔 2p제곱이 돼요. 말 그대로 그러면 또 뭐가 되는 거야? b제곱은 이번엔 뭐가 돼? b제곱이 이번엔 2의 배수가 되네요. 짝수가 된단 말이야. 결국 b도 짝수가 되고 이번엔 이 b를 2p가 아니라 다른 숫자일 수도 있으니까 2k라고 한번 표현해 봅시다. 그러면 자 a는 2p고 b는 2k야. 결국 뭐냐면 a도 2의 배수고 b도 2의 배수가 됐다는 얘기인 거죠. 둘 다 2의 배수야. 그럼 얘네들은 서로 소일까요? 둘 다 짝수면? 아니죠. 반드시 뭘 가져요? 얘네들은 공통 약수를 2라는 공통 약수를 또 갖잖아요. 그렇죠? 결국 얘네들은 서로소가 아닌데 서로소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난 얘를 유리수라고 가정을 했고 유리수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성립한다라는 거 얘네들 다 논리적으로 맞는 말로 쫙 증명을 해냈더니 도달한 결론이 A와 B가 둘 다 2의 배수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모순이 생겼죠. 애초에 서로소라고 우리가 가정했던 처음에 이 가정이 서로소가 아닌 것들이 나와버렸어요. 모순이 생겨버렸다는 얘기야. 결국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 얘는 참을 가정했지만 거짓임을 밝혀냈고 얘가 거짓이기 때문에 루트 2는 무리수이다 라는 걸 증명해낸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만약에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선생님한테 다시 한번 해달라고 얘기를 좀 해주세요. 자, 그럼 326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루트 2가 뭘로 가정한다? 루트 2를 유리수다라고 가정을 하겠다라는 거야. 얘는 n분의 n으로 뒀네요. 그러면 n분의 n은 무슨? m과 n은 서로 소인 자연수로 놓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양변을 제곱해서 n제곱이 2m제곱이 됐으니 n제곱은 뭐다? 2의 배수, 즉 짝수이므로 n도 짝수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n을 얘는 2k라고 뒀네요. 짝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대입해보면 결국 m제곱도 짝수가 되므로 m도 짝수가 되겠죠. 그러면 m과 n이 모두 짝수라는 결론이 나왔고 m과 n이 서로 소인 자연수라는 가정의 모순이 된 거예요. 결국 루트 2는 유리수이다 라는 내가 명제를 하나 뒀는데 얘가 거짓임을 밝혀냈고 결국 루트 2는 뭐여야 된다? 무리수여야만 한다. 이렇게 우리가 증명을 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가나다에 알맞는 수 뭐예요? 가에는 유리수, 서로소, 그리고 짝수겠네요. 1번에 있죠. 유형 18번에는 명제의 필요 충분 조건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충분 조건과 그리고 필요 조건 그리고 필요 충분 조건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어요.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고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다라고 가정해봅시다. 충분 조건이라는 건 뭐냐면 P면 Q이다, 즉 이 명제가 참이 됐을 때 P에서 Q로 가는 화살표는 성립하게 되는데 Q에서 P로 오는 화살표는 성립하지 않을 때, 즉 X는 2라면 X제곱은 4이다. 얘는 어때요? 이렇게 가는 화살표는 성립하지만 이렇게 가는 화살표는 성립하지 않잖아요. 그럴 때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다? 충분 조건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번에 P면 Q이다 라는 이 명제를 딱 보니까 얘는 거짓인 거야. 근데 보니까 얘로 가는 화살표는 성립하지 않지만 반대로 오는 화살표는 성립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x가 2, x제곱이 4라고 할게요. x제곱이 4인데 x는 2냐 라고 물어봤어. 그러면 이렇게 가는 화살표는 거짓이잖아. 왜? x는 풀마이어야 하니까. 근데 반대로 오는 화살표는 맞는단 말이야. 이때는 어때?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필요 조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건 뭐냐면 일로 가는 화살표가 모두 성립할 때, 즉 양쪽 역의 관계를 보더라도 항상 참일 때, 이때 우리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하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x가 풀마 2일 때 x제곱은 4냐? 그러면 이렇게도 성립, 이렇게도 성립하잖아. 그때 얘는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각각의 관계를 살펴보니까, 자, x가 2일 때 x제곱은 4다 라는 것은 이때 x를 만족시키기 위해선 풀마이라는 조건이 필요한 거거든. 진리집합 간의 관계를 보면 P라는 진리집합, Q라는 진리집합에 Q가 더 크죠. 필요 조건일 때 살펴보면 P라는 진리집합은 풀마인데 Q라는 진리집합은 2야. 즉 P가 Q를 먹고 있네요. 그쵸? 자,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P가 Q에 포함되고 Q도 P에 포함되는 P와 Q가 같은 조건일 때 얘는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이런 표현은 없어요. Q가 P에 먹히는 거겠죠. 자, 어쨌든 우리가 진리집합 간의 포함 관계도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충분 조건이라는 것, 필요 조건이라는 것,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걸 따져볼 수 있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331번을 한번 볼게요.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R은 P이기 위한, Q는 R이기 위한. 즉 얘는 뭘 봐달라는 거냐면 P에서 Q로 가는 이걸 봐달라. R에서 P로 가는 것, Q에서 R로 가는 명제들을 한번 봐달라라고 했어요. 그럼 쟤네들의 집합의 진리집합들을 한번 찾아봅시다. P라는 조건이 절대값 X는 1이래요. 즉 X는 풀마 1이라는 것이고, Q라는 조건은 X제곱이 1인 거니까 X는 풀마 1이에요. 또 R이라는 조건은
x-1, x 플러스 1, x 플러스 2가 0이 되게 만드는 x값들이라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일 수도, 마이너스 2일 수도, 1일 수도 있다. 이렇게 세 가지 값을 갖네요. 즉 얘네들 포함관계, 진리집합을 보면은 P하고 Q는 같죠. 근데 이 P하고 Q가 누구한테 포함되어 있어요? R이란 놈에 속해져 있네요. 이해 가시나요? 자, 그러면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 봤는데 P하고 Q는 같다라는 거예요. 즉 뭐예요? 필요 충분 조건이 되겠죠. 답은 2번 바로 나오네요. 뭐야? R은 P이기 위한 무슨 조건인지를 한번 봅시다. R은 P, R하고 P의 관계를 봤더니 R이 P를 포함하죠. 이렇게 쓰면 안 되고 R이면 P다를 보려고 봤는데 R하고 P의 관계를 봤더니 뭐예요? R이 P를 포함하고 있네요. 이거 무슨 조건이라 그랬어? 필요 조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앞에 놈이 먹고 있을 때는 R은 P이기 위한, 그러니까 앞에 놈이 뒤에 놈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좀 헷갈리더라도 앞에다가 두려고 한번 해보세요. 자, 이번엔 Q하고 R이래요. 그러면 Q는 R이기 위한, 즉 라지 Q와 라지 R을 비교해 볼 건데 이번에는 R이 포함하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때는 필요 조건입니다. 아니, 충분 조건입니다. 쏘리. 충분 조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앞에 놈이 뒤에 놈이기 위한 충분 조건입니다. 즉 무슨 필요 충분, 필요 그리고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우리가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유형 19번을 통해서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또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334번으로 가보시면 P면 Q이다. 즉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은 만족하되 필요 조건이 아닌 것을 골라달라고 했어요.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는데 얘가 P가 앞에 게 뒤에 거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기를 원한대요. 그러면 주는 화살표는 성립하는데 받는 화살표는 성립하지 않아야 해. 즉 참이 되는 명제를 한번 골라봐 달라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요. 1번 봤더니 자 1번은 P라는 진리집합을 한번 보자라는 거야. 이때의 진리집합 간의 관계는 어떻게 돼야 된다 그랬어요? 뒤에 게 더 커야 된다라고 했죠. 참이기 위해선. 자 그러면 Q라는 진리집합이 2보다 크다요. 2보다 크다라는 게 진리집합 Q야. 이 안에 P가 들어가야 되는데 P가 더 커버리는 거죠. 지금 1번은 틀렸어요. 2번을 봤더니 이번에도 x는 2보다 작다, x제곱이 4보다 작다라는 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란 소린데 Q라는 진리집합이 이렇게 생겼다면 이게 Q라면 P는 2보다 작다, 더 커버려요. 2번도 틀렸죠. 3번 봤더니 x제곱과 y제곱이 같다라는 것은 x랑 y도 같을 수 있고 x가 마이너스 y일 수도 있다는 소리야. 근데 x는 y랑 같다만 있으니 이번에도 p가 크죠. 3번도 틀린 거죠. 4번 봅시다.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1보다 크대요. x는 1보다 크고 그러면 y는 무조건 1보다 커야 되느냐라고 했는데 얘네들 중에서 x라는 셈이 그냥 뭐 10분의 1이라고 보고 y를 1이라고 한번 볼게요. 1, 2라고 봅시다. 그러면 x제곱은 100분의 1이지만 y제곱이 4니까 얘네들이 더하면 1보다 크죠. 그죠? 그럼 뭐예요? 무조건 x가 1보다 커야 된다. 얘는 거짓이 돼버리겠네요. 이해 가시나요? 4번도 틀려버렸죠. 5번을 한번 볼게요. 5번을 봤더니만 각 A가 각 B랑 같아야 된대. 근데 삼각형 ABC가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그랬거든.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것은 각 A랑 각 B랑도 같을 수 있고 아니면 각 B랑 각 C가 같을 수도 있는 거죠. 각 C랑 각 A가 같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치? 결국 뭐예요? 뒤에 있는 Q가 이 P라는 진리집합보다 더 크네요. 뭐예요? 5번이 답이다. 얘가 P는 Q이기 위한 충분한 조건이다.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342번, 유형 20번 문제로 바로 봐보시면 필요 충분 조건을 따질 땐 이렇게 따진다 그랬어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P면 Q이다가 성립하는데 얘는 성립하지 않을 때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충분 조건이다. P면 Q이다는 성립하지 않는데 반대로는 성립할 때 이때는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만약에 둘 다 화살표가 성립한다면 이때는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한다 그랬죠. 필요 충분 조건이다. 필충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건 이거야. 얘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인 것의 개수는 뭐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인 것의 개수는 했으니까 이 P라는 가정들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럼 얘일 때 A는 0, B는 0이 되느냐 이걸 봐달라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342번은. 자, 얘는 이제 언어로 이렇게 막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봤고 기억부터 봐볼게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0이라면 A는 0, B는 0이 되느냐 이렇게 가는 화살표 먼저 한번 확인해 볼게요. A제곱과 B제곱인데 B가 실수라고 지금 주어졌어. 그럼 얘가 0이기 위해서는 A가 0이고 B도 반드시 0이어야만 하겠죠.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나올 테고 결국 성립하네요. 반대로 봤을 때도 당연히 성립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기억은 맞았다. 니은 A 더하기 B 루트 2가 있어요. 실수일 때 얘가 반드시 A가 0이고 B가 0이 되느냐? 얘는 반예가 존재해요. 어떤 거냐면 A가 실수라고 했잖아. A에 루트 2 넣고 B에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하면 0 나와버리죠. 그러면 이렇게는 성립이 안 되네요. 그쵸? 근데 반대로는 성립이 돼요. 즉 니은은 얘는 얘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네요. 니은은 틀렸어요. 디귿 볼게요.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는 0이 A는 0, B는 0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니? 라고 물어봤을 때 디귿은 어때요? 얘도 절대값이라는 건 무조건 0보다 큰 수들이 나온다는 얘기야. 아니면 0이 되거나. 근데 그 두 개의 숫자들을 더했는데 0이 된다. 즉 A가 0이고 B도 0이어야만 하죠. 성립하죠? 이것도 당연히 성립하죠. 디귿은 맞았네요. 자, 리을 한번 봅시다. 절대값 A 플러스 B의 절대값인데 얘가 0이기 위해서는 A도 0이고 반드시 B도 0이어야만 하느냐? 아니다. A가 3이고 B는 마이너스 3이면 되죠. 얘는 틀렸어요. 이렇게는 안 되는데 반대로는 가능해요. 필요 조건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틀렸어요. 얘가 필요 조건이다. 자, 미음은요. 루트 A 플러스 루트 B는 0이더라 라고 했고 이게 A는 0, B는 0을 만족하느냐? 자, 루트라는 값은 무조건 양수여야 하죠. 그러니까 얘는 양수야. 그치? 여기에 마이너스가 없는 이상 얘는 양수여야만 해. 근데 양수 두 개를 더해가지고 어떻게 0이 나와요? 어떻게? 실수인 범위에서. 양수인 두 개 더해가지고 0이 나올 수는 없죠. 즉 얘는 0이어야 하고 얘도 0이어야만 합니다. 성립하네요. 얘는 당연히 성립하겠고요. 얘는 맞았네요. 마지막 비읍 봐볼게요.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2b제곱이라는 것은 자 a제곱 2ab 2b제곱이라는 것은 가만 보면은 완전제곱식 같아 보이는데 완전제곱식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얘를 일단 완전제곱식의 형태로 좀 바꿔볼게요. 그럼 b제곱 하나 남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라는 거야.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하나 남은 b제곱.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이런다라고 했을 때 얘가 0이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 자, 얘도 기역하고 마찬가지로 제곱된 수와 제곱된 수의 합이죠. 제곱인 수와 제곱인 수의 합.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A 빼기 B가 0이거나 0이고 B도 0이어야 한다 이 소리인 거야. 그치? 둘 다 0이어야만 제곱수의 합이 0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이해 가시나요? 자, 어쨌든 얘는 A랑 B랑 같아야 되고 또 B도 0이어야 돼요. 즉 그 말은 뭐예요? A도 0, B도 0이란 소리와 같네요. 이해 가시나요? 즉 근데 A는 0, B는 0 만족하잖아요. 얘도 만족하겠죠. 당연히 비읍도 맞는 말이에요. 그럼 아까 맞는 것의 개수 기억하고 디귿, 미음, 비읍이 되겠네요. 답은 4번이 되겠다. 147번 봅시다. 이제는 필요 조건, 충분 조건, 그리고 걔네들의 리집합 간의 포함 관계를 가지고 한번 따져보자 라는 건데 문제를 바로 보시면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그러면 충분 조건이니 P는 Q이기 위해서 얘는 성립하지만 얘는 안 된다. 즉 진리집합 간의 관계는 뒤에 게 먹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억은 맞았죠?
자, 니은을 봐보시면 얘가 뭔 소리야? Q 안에 P가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P의 여집합이 이만큼이에요. 그쵸? Q의 여집합은 얼마예요? 빨간색으로 표현해보면 요만큼 되겠네요. 즉 P의 여집합이 Q의 여집합을 먹고 있어요. 그쵸? 반대가 돼야 돼요. 니은은 틀렸죠. 디귿 보니까 P에서 P 교집합 Q의 여집합이라는 건 디귿은 뭔 소리예요? P교 Q요. 이 말은 P에서 Q 빼라 라는 거죠. P가 이게 안에 있고 Q가 바깥에 있는데 P에서 Q 빼버리면 얘는 공집합이 나와야겠죠. 디귿 맞았네요. 답은 2번이 되겠다. 그럼 리을은 왜 틀릴까요? P하고 Q의 여집합만 가지고는 합집합을 해보면, 자,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P가 Q 안에 들어가 있고 P의 여집합을 봐달래. 얘하고 P하고, 그럼 여기 도넛 모양이 남게 되잖아요. 전체 집합은 아니다 라는 거. 답은 2번이죠. 이렇게 한번 따져보세요. 자, 유형 22번으로 또 가봅시다. 또 포함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355번 문제로 바로 보니까 PQ가 이렇게 생겼대요. 자, 그러면 P도 Q 안에 또는 Q도 P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와 있죠. 얘네들은 완전히 다른 관계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P는 Q이기 위해 충분 조건이 될 수도 없고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될 수도 없겠죠. P하고 Q는 관계가 없으니까요. 근데 보니까 얘 우리가 굳이 관계를 살펴보자면 일단 Q라는 집합은 P의 여집합 안에 포함돼요. 또는 P라는 집합도 Q의 여집합 안에 포함되겠죠. 그럼 이 뜻이 뭐냐면 Q는 not P, 그러니까 P의 여집합이라는 건 P를 부정하겠다. 즉 not P이기 위한 무슨 조건? 충분 조건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왜? Q에서 not P로 가는 이 화살표는 성립할 테니까요. 뒤에 게 더 큰 거잖아 지금, 그지? 그럼 반대로 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P가 Q의 여집합에 포함된다라는 뜻은 얘는 P는 not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됩니다. 얘가 성립하고 얘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소리가 되는 거겠네요. 그럼 그 말들 찾으면 되겠죠? P는 not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3번에 바로 있네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셨나요? 그럼 방정식에서의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을 한번 알아보자. 유형 23번 봤더니 자, 358번 볼게요. 바로 두 조건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 그 말 뜻은 뭐냐면 P는 Q로 가는 화살표가 성립한다 라는 뜻이겠죠. 그럼 X가 1일 때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K는 0이라는 게 참이란 소리니까 1 넣어보시면 0이 나와야 된다. K는 2더라 라는 거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그죠? 그러면 유형 24번 부등식에서도 한번 살펴봅시다. 실수 x에 대하여 두 조건 pq가 다음과 같다. p라는 조건이 x제곱 2x-8이 0보다 작을 때예요. q라는 조건은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인데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그렇다는 얘기는 p가 q라는 진리집합 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즉 얘가 더 커야 된다라는 뜻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그려보기 이전에 얘 인수분해 해보면 2하고 4 여기다 마이너스 2부터 4까지더라. P라는 조건 수직선에 표현해 볼게요. 마이너스 2부터 4까지라는 P의 진리집합이 있다라고 한다면 Q는 어디 있어야겠어요? 뭐보단 크거나 같아야 되잖아. 즉 A는 얘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있어야 Q라는 게 P를 먹고 있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A라는 것은 결국 마이너스 2보다 왼쪽에 있어야 하고, 자, A가 마이너스 2가 돼도 되나요? A가 마이너스 2가 되더라도, 자, 얘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것이고, 마이너스 2는 얘는 포함을 안 하니까 얘는 등호가 들어가도 되겠죠. 그러면 A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2더라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 유형 25번에 필요조건, 충분조건과 3단 논법 나와 있는데 한번 볼게요. 얘는 화살표로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한번 정해봐라. 뭐 이런 뜻과도 같습니다. 380번 문제로 바로 보시면 P는 Q이기 위한, P와 Q는 모두 R이기 위한 충분조건이래요. 그러면 P도 R로 화살표가 가고 Q도 R로 화살표가 가고 있죠. 자, S는 잘 봐야 돼. 앞에 것은 뒤에 것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니까 S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 화살표 거꾸로 받고 있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Q는 S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했으니
우리가 보기 편한 것은 R은 S로 갑니다. 그쵸? S는 또 Q로 갑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P는 R로 가고, 그쵸? R은 또 S로 가는데 S는 또 Q로 간단 말이야. Q로 왔다가 Q는 다시 R로 가죠. 이해 가셨나요? 자, 그러면 기억 보니까 R은 S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물어봤어요. R은 S이기 위한 필요 충분이 되려면 R도 S로 가야 되고 S도 R로 와야 돼. 그치? 자, 그러면 R은 S로 가고 있잖아요. 그쵸? 자, 근데 잘 보세요. R은 S로 갔는데 S는 돌고 돌아서 다시 R로 가죠. 이해 가시나요? R이 S로 가는 화살표도 되고 S가 돌고 돌아서 R로 가는 화살표. 그쵸? 타고 가잖아? 즉 얘는 성립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기억은 맞았죠? S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기 위해서는 니은, 이건 기억이고 니은 S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기 위해서는 거꾸로 화살표를 받아야 돼. 즉 P가 S로 가는 그림을 찾아야 된다라는 소린 건데 P 보니까 R 거쳐서 S로 가고 있네요. 맞았죠? 대신 S는 다시 P로 가나요? 못 가잖아, 그지? S는 돌고 돌아서 R까지밖에 못 가요. 자, 그러니까 어때요? P에서 Q로 가는 화살표는 돼. 즉 S에서 P로 가는 건 안 돼. 즉 P는 S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자 S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되는 거죠. 즉 P에서 S로 가는 건 되지만 S에서 P로 가는 건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니은은 맞았네요. 기억 니은 다 맞았어요. 마지막 디귿 볼게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는 것은 디귿은 P에서 Q로 가는 화살표는 성립하지만 Q에서는 오면 안 된다라는 건데 보니까 P에서 Q로 쭉 R에서 S 거쳐서 Q로 도달할 수 있죠. 그죠? 요 화살표는 됐어요. 근데 Q에서는 돌고 도는 수밖에 없는 거야. 그지? P로는 못 가. 그러니까 어때? 디귿도 맞았네요. 답은 5번이 되겠다. 자, 유형 26번 문장에서 추론하기 한번 볼게요. 우리가 사실 이런 문제들을 좀 잘 풀어야 되는데 막 생각하려고 그러면 머리 아프고 짜증나고 막 이러니까 잘 안 풀고 대충 생각하고 이럽니다. 근데 우리가 좀 정리해가면서 푸는 버릇을 들여보면 이런 문제도 충분히 풀어볼 만하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 한번 가볼게요. 383번을 봐보시면 자, 수지, 송이, 민준이는 서울, 부산, 광주 중에 세 도시에 사는데 각각 다른 도시에 산대요. 그러니까 한 도시에는 한 명밖에 못 사는 거야. 자, 근데 세 사람이 다음과 같이 말했대. 나는 서울에 살고 있다. 서울에 안 산다. 광주에 안 산다. 근데 한 사람만 진실을 말했다라고 한대요.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 이쁜 수지가 진실을 말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수지가 이제 서울에 살잖아요. 그럼 나머지 두 사람은 부산 아니면 광주에 살아야 되는데 송이는 지금 거짓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가 거짓이라고 했으니까 송이도 서울에 산다라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이해 가시나요? 송이는 서울에 살고 있지 않아 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거짓이라면서요. 그죠? 얘가 지금 진실이고 거짓이고 거짓인 거야. 그럼 얘가 거짓이기 때문에 서울에 살고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니까 그게 진실이 되는 거니까 얘는 모순이 생기죠. 그죠? 둘 다 서울에 산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거짓말을 한 거예요. 믿었던 수지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 송이가 만약에 그럼 진실을 얘기한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송이가 진실이란 얘기는 수지는 거짓말한 거죠. 또 민준이도 거짓말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송이는 진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럼 얘는 서울에 안 산대. 오케이, 알겠어. 수지는 거짓말을 했으니까 얘도 서울에 안 사는 거야. 그 다음 민준이는 어떻게? 광주에서 안 산대. 그 말은 뭐냐면 광주에서 살고 있지 않다라는 게 거짓이니까 얘는 광주에서 사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수지나 송이 중에 한 명은 서울을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어때요? 수지는 서울에 살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그치? 송이도 어때요? 서울에 안 산다라는 게 이번에는 진실이었단 말이야. 그럼 둘 다 서울에 또 안 산다는 말이 돼요. 그러니까 얘도 모순이 생기죠. 그러니까 2번도 틀렸어요. 그러면 세 번째로 누가 이제 진실을 말했다라는 거야, 결국. 민준이만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그럼 민준이가 진실이기 때문에 자,
수지는 거짓말을 했고 송이도 거짓말을 했어요. 저 결국 서울에는 누가 산다라는 거예요. 나는 서울에 살고 있지 않다라는 말이 거짓이기 때문에 서울에는 송이가 살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수지는 또 민준이는 이번에는 민준이가 진실이야. 그럼 광주에서 안 살고 있으니까 나머지 한 곳 어디 가야 돼요? 얘가 부산에 살고 있어야겠죠. 거꾸로 썼네. 자, 그럼 수지는 자연스럽게 광주에 살면 되는 것이고 결국 서울에는 송이가 자, 광주에는 수지가 답은 2번이 된다. 이런 식으로 좀 찾아보라 라는 얘기예요. 모순이 되는 것들을 좀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해서 유형 26번은 문제 풀다 보면 막 짜증납니다. 어려워요. 어렵지만 좀 한번 해보세요.